첫 번째, 도서관 사용수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서관에 함께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땡땡 도서관 관리자가 된 분께 드리는 안내서입니다. 부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반드시 이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칙을 어겨 발생한 모든 일에는 저희 땡땡 도서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7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아달라고 할 시 즉각 다른 이유를 대고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그런 제목의 책은 본 도서관에 현재도 차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71번 책장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그 책장에 다가가지 마세요. 본 도서관 책장이 총 70번까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책장의 맨 윗칸 오른쪽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책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자리에 책을 꽂아 나오려고 하는 이용자를 발견했을 시 바로 이용을 중지시키고 해당 건물의 4층 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4. CCTV로 도서관 71번 책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을 경우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도서관은 총 70개의 책장만 존재합니다. 즉 그곳을 비추는 카메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도서관 청소 후 파란색 대출 카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분실물 사무소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29일 도서관에 들리는 노부인이 이것을 찾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29일이 없는 2월달에 발견한 대출 카드는 발견 즉시 처분해 주십시오. 6. 당신은 이 외에 또 다른 도서관 관리자가 나타났을 경우 업무가 끝나고 도서관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절대 약속을 지키지 마십시오. 그 관리자는 다음날 존재하지 않는 관리자일 것입니다. 7. 오후 10시 이후로는 도서관에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도서관에 있을 경우 도서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막고 그 즉시 정문을 통해 도서관을 빠져나오십시오. 이에 반하는 문항은 절대 따라서는 안됩니다. 8. 7번 문항은 거짓입니다. 정문으로 가지 마세요. 길을 막은 상태로 71번 책장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있던 사람이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9. 도서관에서 춤을 추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그 행동을 제지하세요.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두십시오. 당신에게만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후 12시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10. 매주 월요일에는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경우 1. 무시하세요. 11. 이 안내서는 당신이 도서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음 관리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일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도 책임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땡땡 도서관의 관리자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폴리탄 괴담의 집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돌봐주러 온 당신에게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집이 좀 낡고 무서워 보여도 당신은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혹시나 지참서를 지키지 못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디 모든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저녁 8시가 되기 전 반드시 자신의 방 침대로 자러가야 하고 방문을 잠가야 합니다. 제 딸의 방은 방 밖에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해가 뜨기 전까지 침실문을 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절대 방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울고 소리 지르고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그것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문이 잠겨있는 한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2. 당신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불이 켜진 거실에 머물러 있으세요. 어디선가 벽을 긁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딸의 방이나 집의 다른 곳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당신이 거실에만 있어준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세요. 3. 저녁 9시 30분이 지나면 절대 집 안에 어두운 부분으로는 가지 마세요. 9시 30분이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곳에 불을 켜두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야 당신이 실수로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쩌면 집안의 어두운 부분에 숨어있는 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것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결국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또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노란 고양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걸 30초 이상 보지 마세요.
4. 저녁 10시쯤 되면 지하실에서 여러 명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당신은 무시하고 지하실로 가지 마세요. 혹시 지하실에 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면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마시세요.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냉장고에 적어둔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는 유명한 테마사입니다. 5. 밤 11시가 되면 2층에서 누군가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1층으로 내려가세요. 제 딸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계단에서 들린다면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는 목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10분 정도가 지나가고 문 아래로 누군가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나오세요. 6. 해당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마련된 2층 게스트룸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러 가기 전 방문 앞에는 냉장고에 준비해둔 생고기를 넣어 두셔야 합니다. 접시 위에 피는 닦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7. 한밤중 잠에서 깼다면 서랍에 준비된 안대와 기마개를 끼고 자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8. 밤 12시 이후 집으로 전화가 온다면 계속 울려도 받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전화라면 당신 휴대폰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9. 저녁 8시 이후엔 고기류를 먹지 마세요. 그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10. 해가 지고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말아주세요. 11.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그러나 저한테 한 전화에서 낮은 음성의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면 전화를 끊고 다시 한 번 더 전화해주세요. 12. 밤중에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린다면 기억하세요.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사랑입니다.